네, 이현수 기자. 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문고리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실세 정치인들에게는 이런 문고리 같은 측근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삼성동 사저로 돌아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문고리 3인방. 누군가요? 네, 이영선 사진이 나올 텐데요. 이분이 이영선 경호관입니다. 유도 선수 출신입니다. 국정농단의 주인공 최순실이 의상실에서 박 전 대통령 옷을 맞추고 있을 때 옆에서 휴대폰을 닦으면서 시중을 들었던 그 사람으로 더 유명하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삼성동 경호팀에 합류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진에 있던데 윤 전 행정관도 최순실 씨와 관계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최순실의 추천으로 청와대에 들어갔고 실제로 최순실 씨의 헬스 트레이너 출신이죠. 이 사람도 결국 최순실이 다리를 놨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윤 행정관은 부석실 소속으로 현재 휴가를 낸 상태고요. 결국은 사표를 내고 삼성동 사저로 합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자, 이렇게 보면 여기 실루엣 있지 않습니까? 네. 청와대 출입했으니까 이 실루엣 김모 씨, 이 네. 사람은 누굽니까? 네, 1998년이죠. 박 전 대통령이 정치권에 입문할 때부터 운전기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벌써 20년 가까이 보좌를 한 건데요. 대통령 경호실 소속으로 돼 있고 결국 이영선 경호관, 또 김모 경호관은 나랏돈을 받으면서 박 전 대통령을 경호하게 된 겁니다. 네. 아니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하고 문고리 3인방 때문에 결국 파면까지 됐는데 이렇게 문고리에 집착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아마 그만큼 주위의 사생활을 챙겨줄 정도로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닐까요? 확실히 남성 보좌 인력이 도와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윤 전 행정관이 해왔고 또 이영선 경호관의 경우에도 옛 동료들에게 물어보니까 아주 입이 무겁고 과묵해서 비밀스러운 업무를 맡기기 좋은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드러났죠. 제가 업무에 관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보안 손님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곤란합니다. 네, 과묵하긴 하네요. 네. 그런데 한 달 전쯤에 이영선 행정관이 지인과 통화하면서 권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검찰 수사를 받는 이 행정관의 모습을 보면서 형님뻘의 한 지인이 영선아, 이제 너 좀 그만해라.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영선 행정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님, 권력의 맛을 보니까 그게 쉽게 안 되더라고요.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그만둘 거였으면 진작 그만둘 걸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박 전 대통령을 떠나지 못하는 진짜 이유 아닐까요? 권력의 맛. 네, 그런데 구속된 정호성 전 비서관 말고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 과거 문고리 2인방은 요즘 얼굴 보기가 힘드네요. 어디 있는 걸까요? 어딘가 있겠죠. 그런데 신문고리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딘가에서도 좀 격세지감을 느낄 것 같네요. 네, 정치데스크 멘토이신 동아일보 전 편집국장 신규성 고문 지금 막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신 기모님, 오자마자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석호 이현수 기자 얘기를 했는데 신문고리 3인방에 등장하는 윤 전 행정관 관심이 좀 많이 가는 인물인데요. 결국 또 최순실 인사를 갖다 쓰겠다는 거 아니냐, 이 논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저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굉장히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문고리가 박혀 있는 사실은 문짝이 더 문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저의 생각입니다.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문고리 3인방이라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낮은 레벨의 네네. 대통령을 돕는 사람에 불과한 것이고 또한 돕는 사람은 대통령이 결정하기 마련입니다. 대통령이 쓰기 나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의 생각이 없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고리가 문제가 아니라 문짝이 문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고 또 하나 조금 전에 이영선 행정관이 권력의 맛이라는 그 표현을 쓴 거 보고 굉장히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네. 행정관이라는 게 네. 물론 3급 공무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 체계로 보면 높은 데에 속하지만 사실 기라성 같은 그런 수석들이라든가 행정비서관 있는 그런 데서 보면 어떻게 보면은 낮은 레벨의 그런 어떤 보좌진인데 그 낮은 레벨의 보좌진이 권력에 막 운운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보좌하는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좀 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예. 그 권력의 맛을 봤다라는 말을 하거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짝에 있다라는 말씀까지. 문짝이 저는 문제라고 네. 예전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고 대통령이 아랫사람을 어떻게 쓰느냐 네. 어떤 역할을 주느냐가 뭐랄까 청와대의 어떤 분위기 또는 어떤 그 방향을 잡는 건데 대통령이 3인방한테만 권력을 집중해서 주기 때문에 사실은 비서실장이라든가 수석들이 제일 역할을 못한 것이 결국은 이런 불행으로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예전부터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네. 최 기자, 네. 지금 신고문님 말씀도 있었지만 그 윤전추 행정관이나 이영선 행정관 같은 경우는 도리어 수사 대상이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죠. 이영선 행정관 영장은 기각이 됐지만 불구속 기소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전추 행정관 같은 경우에도 수사 대상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인공 최순실의 정말 뭐 비서 역할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상실에서 뭐 핸드폰을 닫고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청와대에 들어갈 때 누구 차를 타고 들어갔냐, 누가 데려갔냐, 이게 굉장한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월호 일갑시간의 비밀을 밝혀내는데도 아주 중요한 증거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에 가서 함께 산다? 결국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너무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특히나 국회 야당에서는 지금 이들에 대한 위증죄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한 빠른 검찰 수사를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이들을 문고리로 삼아서 데려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의 좀 안 좋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약간은 청와대 쪽을 취재해보면요. 조금 불가피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윤전추 행정관의 경우에는 뭐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의 사생활을 모두 다 케어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뭐 이제 남성 보좌 인력이 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담당해 왔기 때문에 사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윤 행정관이 사표를 내고 이제 삼성동 팀으로 합류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할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아마 그 윤 행정관이라도 가서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좀 반응이 나오고 있는 점도 조금 감안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런 얘기가 나올 때 저는 뭐 기자적 시각에서 좀 비판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이영선 씨나 윤전추 행정관이 그렇게 도움을 줬다면 사실 평상시도 그런 부분에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아시다시피 윤전추나 또는 이영선 비서관들이 대부분 다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은 것처럼 대통령도 얘기를 하고 주변 사람들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런 얘기는 예전에 했던 얘기하고는 네. 전혀 모순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모순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저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지난번에 얘기한 거하고 지금 얘기가 너무 틀리지 않느냐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죠. 예. 그 지금 신고문님 말씀주셨지만 최 기자, 그러면 좀 전에 말한 그 사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사저를 또 같이 생활하게 된 사람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이영선, 윤전추 그리고 김모 씨 함께 비서나 경호원 역할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또 뜻밖의 인물들이 함께 한다고 합니다. 이거 판례를 뜯어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요리연구가 김모 씨인데요. 청와대에 있을 때부터 요리연구가로 활동을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침 식사를 챙겨주기도 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 박 전 대통령 특히 왜 이 요리연구가를 선호하는지 한상훈 전 조리장의 얘기를 들으시면 좀 더 CG입니다. 죄송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아침 식사는 청와대 조리장들이 직접 만들지 않았다면서 식재료 등을 준비해 두면 박 대통령을 항상 보필하고 있는 비서 같은 존재, 이분이 바로 요리연구가 김모 씨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상훈 전 청와대 조리장이 저희 여성동화랑 채널A 단독 인터뷰에서 밝혔던 내용이죠. 아침을 항상 챙겨주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리어 더 근접해서 보좌했던 사람은 바로 70대 요리 전문가 김모 씨였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렇죠. 식사를 하는데도 비선이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요리연구가 김 씨의 지인은 박 전 대통령이 관저 생활을 할 때도 가장 가까이서 손발의 역할을 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통령의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얼른 가서 먹고 싶다든지 그러면 선생님이 취향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요리 전문가 김모 씨 역시도 청와대를 드나들 때 굉장히 통제를 많이 받았고 귀찮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은 너무 김모 씨한테 의지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생활을 한다. 이 얘기인데 신고모님 좀 전에 문짝 말씀도 하셨는데 문고리가 문제가 아니라 문짝이 문제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너무 믿는 사람만 믿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동안에 언론이나 이런 사람들은 뭘 지적을 못했느냐라고 네. 얘기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많은 언론들이 사실은 소통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많이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알고서 지적했느냐고 물어본다면 좀 부끄러운 측면이 있지만 돌이켜보면 그런 소통 문제도 사실은 믿는 사람만 믿지 말고 결국은 시스템과 결국은 주변에서 선거한 어떤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선거받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었거든요. 결국 비선 논란 자체가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대통령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의 생각이 짧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모든 과정을 볼 때 이분은 믿는 사람만 믿고 그 믿는 폭도 굉장히 좁고 그 다음에 한번 믿으면 절대로 그 사람한테 100% 신뢰를 하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또 쓰지 않는다. 이런 몇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생각이 짧았다는 거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은밀한 식사는 관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상훈 전 청와대 조리장은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팽목항을 갈 때도 조리사를 같이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이겁니다. 이제 팽목항 방문할 때도 이제 저희 조리사가 이제 같이 출장을 나가죠. 이동 중에 드시는 경우가 많죠. 이 지방으로 가시면 안에서 혼자 식사하시는 거를 좋아하신다고. 혼자. 네. TV 보면서도 혼자. 예. 식사는 항상 관저에서 하시고 가서 하죠. 그때도 혼자 드시는 거예요? 그럼요. 네. 네, 이현수 기자. 오늘은 뭐 이삿짐이 특별히 들어가는 건 없는 모습인 것 같은데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여러 가지 가전제품도 들어갔는데 뭐 조리를 위한 거, 그리고 다른 생활을 위한 것들이 들어갔죠. 어떤 것들인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사실상 4년 동안 비어져 있었기 때문에요. 세간이 거의 다 바뀌었다고 보면 됩니다. 청와대에서 가져가는 가구와 물건도 있었겠지만, 화면에 보면 이제 가전업체 차량이 보이는데요. 가전 제품도 거의 다 교체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지금 화면에 곧 나오겠지만, 그 세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빨래 건조대까지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상 세간살이를 다 이번에 새로 들인 겁니다. 네, 그 현장에서 이불을 바꾸거나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좀 재밌는 점은 현장에 있었던 취재진들 사이에서 나왔던 말은 이제 지금 H모사의 차량이 들어왔는데 처음에 내려지는 상품이 다 이제 L모사의 전자제품들이 다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스갯소리로 나온 얘기가 이 삼성 거를 좀 쓰기가 불편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었는데 마지막에 세탁기가 삼성께 들어가면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우스갯섞인 반응도 현장에 있던 취재진 사이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냥 우스갯소리죠. 기자들끼리.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셨던 그래픽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L땡전자 그리고 TV도 L땡전자 거, 김치냉장고는 대로 시작하는 회사 제품 거를 썼고 세탁기만 삼땡전자 거를 썼네요. 그러니까 그런 특징 때문에 현장 기자들끼리 그런 얘기를 좀 했었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같이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의식하지 않았겠느냐는 해석까지 나왔었습니다. 네. 최 기자, 이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새로운 가족, 누굽니까? 예, 먼저 말씀드리면 4년 전에 선물 받았던 희망이와 세롬입니다. 삼성동 주민들이 청와대 입성할 때 사줬던 강아지인데요. 이 강아지들 7명의 새끼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총 9식구가 됐는데요.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가져 나올 수 있을까요? 한번 4년 전에 청와대 입성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개를 받고 말하는 장면부터 보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아유, 어째 우리 강아지를 이렇게 예쁜 강아지라고. 아유, 고마워요. 아유, 정말 예쁘게 생겼네. 예, 이게 건강하시고. 아유, 예. 아유, 고마워요. 강아지 이쁘다. 아주 건강하게 잘 키우겠습니다. 청와대 데리고 가서. 그동안에
불편한 점도 많으셨을 건데 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또 따뜻한 이웃이 돼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5년 후에 아주 밝은 얼굴로 다시 뵙게 되기를 고대하면서 네, 저 4년 16일 전이죠. 4년 16일 전에 삼성동 사저를 떠날 때 모습인데, 그 좀 전에 최 기자가 그 9마리의 진돗개가 새로운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지만, 이 기자, 네. 새로운 소식이 있죠? 네, 오늘 청와대 이제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 이제 이 9마리는 새로미 희망이를 비롯한 9마리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화면에서도 삼성동 사저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 궁금증이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분양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확인을 해줬고요. 뭐 공고를 낼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추후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문님, 좀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신고문님께서 지금 박 전 대통령 심정이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강아지도 못 데리고 간다 그러고 가족도 만날 수 있는 심정이 아니라면 어떤 심정일까요? 대단히 가슴이 아프겠죠. 근데 예. 저는 이 사건을 보는 국민들의 시각, 시청자들의 시각이 두 가지 점을 좀 나눠서 봐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옛날부터의 네. 어떤 소망입니다. 뭐냐면 인간 박근혜와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생각을 갈라야지만이 어떤 경우에는 동정이 가능하고 어떤 경우 동정이 가능하지 않다. 어떤 경우는 굉장히 엄격하게 따져야 되고 어떤 경우는 눈 감아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사실은 굉장히 첫사례거든요. 이게 전직 대통령이 더군다나 파면당한 대통령을 어떻게 보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라는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런 부분들을 좀 갈라서 보면은 좀 국민들도 어떻게 보면 좀 덜 혼란스럽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주변에서는요 대통령이 불쌍하다고 하는 사람도 저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불쌍하다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을 잘못한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질 부분이 있다고 저는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약간의 하루 이틀 관저에 머무는 것조차도 제가 볼 때는 그것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그걸 비난하거나 그런 거는 저는 그건 옳지 못하다고 봤던 사람이고 결국은 뭐 3일 만에, 이틀 만에 나가기 시작하게 됐는데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약간의 어떤 그 냉철함 플러스 어떻게 미래를 보는 눈으로 이 사안을 봐야지만이 나라의 불행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좀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꿔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악스럽게 모든 것을 다 철저하게 하는 것만이 꼭 대한민국을 바르게 만드는 거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신고문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두 가지가 좀 생각나는데 한 가지 처음 말씀하신 거는 대통령 박근혜와 자연인 박근혜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근데 과거형으로 볼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자체가 이걸 잘 구분을 못했던 것 같고요. 그렇죠. 우리 국민들 지금 탄핵되고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볼 때도 공사를 구분해서 대응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다음에 비판할 때 그 생각은 좀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전부 옳은 것처럼 생각을 해서 상대방의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기 전에 내가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과연 이것이 공공의 선 또는 공익의 목적, 국익의 생각에서 옳은 것이냐를 따져서 제가 볼 때는 서로 논쟁의 테마로 삼아야지 그저 불쌍하지 않느냐, 저 정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호소해서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네.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저희 정치부 기자들이 취재할 때도 유념해야 될 부분인 것 예, 같습니다. 예. 최 기자,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판넬 뭡니까? 네, 마지막 신가족. 박근영 이사장과 신동욱 총재입니다. 사실 두 사람은 가족입니다. 그런데 유경재단 문제 등으로 인해서 뭐 잘 안 보고 살았었죠. 하지만 박근영 이사장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박 전 이사장 탄핵 선고가 있었던 10일에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면서 언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정치적 타살이라는 말을 하면서 사기라고도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그거는 정치적인 타살이다.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헌재에서 내리신 인용 결정에 대해서는 자유대한민국을 위해서 흘리신 순교의 우리 형님 순교의 피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탄핵 누명을 좀 벗겨드리기 위해서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 태극기 집회에 나오신 분들과 저도 열심히 동참하겠습니다.
네, 박근영 이사장 말고도 그 박지만 이지 회장에 대해서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하기 때문에 돈이 좀 필요할 수도 있는데 박지만 이지 회장이 돈을 가지고 있고 또한 서양희 변호사, 박지만 회장의 부인이죠. 서양희 변호사가 쌍둥이를 낳았을 때 굉장히 이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박근영 이사장보다는 오히려 박지만, 서양희 변호사 요 가족과 더 친밀하게 지내지 않느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최 기자 말대로라면 가족관계도 돈에 의해서 생활비를 부조해 줄 수 있는 사람에서 친분이 더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하지만 왜냐하면 유경재단과 둘러싸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이는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하지만 박지만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이는 그렇게 막 원수지간이 아니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좀 더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최석호 기자가 지금 마지막 가족 가능성으로 박근영 전 이사장과 남편이 신동욱 공화당 총재를 넣었는데 지금까지 볼 때는 이 3남매가 다시 재결합할 수 있을까? 그것에 키를 쥐고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구조는 저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네. 다시 결합할 수 있을 여부는 역시 언니, 누나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어차피 박근영 씨나 박지만 씨 입장에서는 누나나 언니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동정심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네. 부분에서 도울 수 있으면 돕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보이고 또 그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진고분님 오늘 말씀은 시종일관 문짝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가족 관계에 있어서도 대통령은 대단히 권위주의적이었고 네. 모든 것을 본인이 결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자기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조카도 4년 넘게 일체 청와대 출입을 안 시켰던, 또 어떻게 보면 저희들 기자들은 그렇게까지 하신 분이 어떻게 비선들을 들락거리게 했을까라고 절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근거 중에 하나가 가족에 대한 엄격함이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틀렸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기자, 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결국 이 앙금이 시작된 게 19년 전에도 계속 있었던 앙금이고 네. 수십 년 전부터 쌓였던 앙금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19년 전에 18년 동안의 은둔 생활을 마치고 나오면서 냈던 책이 또 화제가 되고 있죠. 네. 지금 상황하고 빗대가지고 암시하는 것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지금도 이제 박 전 대통령 사실상 칩거에 들어간 거고요. 두 번째 사실 은둔 생활에 들어간 셈인데요. 그래서 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 활동을 시작하기 전까지 그 은둔 생활 동안 썼던 일기가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썼던 일기들을 보면요. 이제 상당히 그때 자기 자신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많습니다. 뭐 능력과 권력, 재산 모든 것에 앞서 진실한 사람이 가장 필요하다는 사람을 정말 못 느끼는 것일까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보면 간신의 말만 듣는 임금은 머지않아 자신과 나라를 망치고 만다. 뭐 당시에는 이제 당시의 뭐 대통령들을 향해서 또는 정치인들을 향해서 쓴 말 같지만 사실 지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사실 그대로 돌아오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은둔 생활에 들어가서 당시에는 뭐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한 왜곡 사실들을 바로잡고 이제 기념 사업을 하는 데 집중을 했고 강박에 가까울 정도로 자신이 이제 바른 생활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다짐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제가 그 책들을 다 읽어보고 사실 뭐 초창기 이제 박 전 대통령을 마크할 때부터 읽어봤던 책인데 그 부분들이 사실 지금 다시 박 전 대통령이 이 책을, 이 일기를 다시 읽는다면 어떻게 느낄까라는 부분이 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렇군요. 간신, 임금 뭐 이런 표현들 지금하고 상황하고 빗대서 볼 얘기도 있을 것 같고 박근혜 전 대통령 스스로 저런 자기가 냈던 책들도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전 대통령이 보였던 태도를 본다면 지금 여기 아시다시피 지금 81년도에 능력, 권력, 재산 모든 것에 앞서 진실한 사람이 가장 필요한 사실을 사람들은 정말 못 느끼는 것일까? 이 말은 사실은 일반 국민들이 읽을 때는 대통령이 이 말에 대해서 좀 책임을 져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시각인데 아마 대통령께서는 이 말을 또다시 여전히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외의 사람들이 능력, 권력,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를 핍박했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
대통령과 국민 간의 어떤 사고방식의 어떤 괴리, 차이, 이런 데서 오는 약간의 갈등, 심리적 어떤 불편함,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지금까지 또 진실 등대 삼아라는 발제랑 신상국 문고리 3인방이 탄생봤는데, 이 책에 나왔던 내용을 지금하고 빗대서 시청자들께 전해드리는 게 참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최석호 기자 잘 준비해 주시고요. 신문고리 3인방의 탄생 역시도 그 발제대로 그 준비를 하는데, 윤전추 행정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지금 관저에서 사저로까지 쫓아간 그 모습까지 스케치를 담아가지고 보여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한환 기자 관심이 데스크한테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네. 저 최석우 기자 혼자서 둘 다 쓸 수 있을까요? 마감 시간에? 저거? 최 기자가 마감 시간이 좀 촉박할 것 같은데요. 네. 뭐 취재를 하고 꼼꼼히 다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네, 이현수 기자가 도와주실 거고요. 자, 서한환 기자 지금까지 얘기 나눠보는 도중에 우리가 한 가지 재미있는 상황이 청와대가 빈집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청와대가 오늘 어떤 분위기일지가 제일 궁금을 해서 제가 청와대를 직접 다녀왔는데 이 청와대 서한 기자가 지난주에도 청와대를 다녀왔었죠.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엄연히 대통령으로서 있었던 때였고 직무정지 중이었지만 오늘도 갔다 왔는데 어떤 풍경이 차이가 좀 많이 났나요? 네, 이 박 전 대통령이 없어져서 이제 봉황기가 내려진 청와대를 다녀왔는데 일단 먼저 영상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